자, 전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연준의 비둘기파적인 입장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우지수, S&P 다 빠졌고요. 나스닥이 조금 올랐습니다만은 반대로 미국 채권의 가격은 급등을 했습니다. 미국 채권 수익률이 급락을 했다는 얘기죠. 이것이 또 미국 경제에 대한 어떤 장기 펀더멘탈에 대한 전망을 보여주는 단초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금융시장의 굉장히 큰 부분인 우리 금리시장, 채권시장은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 채권 전문가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DB금융투자의 문홍철 채권파트장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오늘 장중에 오시기 전에 우리 채권시장 어떻게 반영을 하고 있었습니까? 예, 우리나라 채권 시장에서도 뭐 이번 새벽에 예. 미국 금리도 하락폭이 꽤 컸기 때문에 예. 한국도 보통은 이제 아침에 같이 반응을 해서 장기 금리 위주로 좀 더 금리 하락폭이 큰 편이고요. 네. 3년물 같은 경우에는 국고채 3년물이 금리가 약 한 3에서 4bp 정도. 그리고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한 4에서 5bp 정도. 그 정도면 꽤 많이 빠졌군요. 이제 변동성이 최근에 많이 작았었는데 그렇죠. 이 정도면 꽤 큰 편입니다. 예. 예전 같으면 뭐 5bp, 4bp 뭐 별거 아닙니다. 예, 워낙 맞아요. 금리가 낮아져 있는 그렇죠. 상태다 변동성이 없는데 예. 하루에 장기물이 5bp 빠졌다라는 건 반응을 했다라고 봐야 꽤 되거든요. 반응이 큰 겁니다.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예. 간밤에 연준의 발표들이 나오면서 미국 채권 수익률이 많이 빠졌더군요. 예,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미국채 같은 경우에는 금리의 하락폭을 보면은 예. 단기와 장기를 조금 이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단기 쪽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기준금리 레인지의 상단이 2.5%인데 예. 이제 그거에 좀 가까운 2년물 금리 같은 경우가 뭐 한 6bp, 5에서 6bp 정도. 예. 그리고 장기물들은 조금 더 빠져가지고 예. 금리폭 하락폭이 한 8bp 혹은 예. 그 이상도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수익률 곡선이 저희들이 이제 평평해졌다. 플래티닝 된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어제 만약에 연준의 스탠스가 정말 비둘기였다. 예. 그래서 시장이 이거 비둘기니까 이제 앞으로 경제가 뭐 조금 좋아질 수도 있고 예. 뭐 위험자산 쪽이 좀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반응을 했다면 예. 단기물보다는 이제 장기물이 좀 덜 빠지든지 예. 혹은 뭐 극단적인 경우는 오르든지. 오르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수익률 곡선이 그렇게 되면은 좀 가팔라지야겠지만 어제 미국채 시장에서의 흐름을 보면은 그런 흐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장기물 수익률이 더 많이 빠졌거든요. 네. 그거는 미국의 채권 시장에서는 시장에서는 이거 되게 비둘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채권 시장이 뭐 그걸 비둘기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건 아니지만 예. 이게 정말 이렇게 해서 나중에 물가 오르고 예. 경기가 진짜 좋아지고 위험자산이 진짜 좋아지냐에 대해서 채권 시장은 적어도 조금 의문을 표하고 있는 거라고 판단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림이 좀 그려지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보시고 계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단기물을 2년물로 꼽습니다. 미국 국채시장이 2.40%니까 연준의 기준금리의 상단 밑이죠. 예, 2.25부터 2.50이니까. 역전됐죠. 그런데 대표적인 장기금리가 10년물을 꼽습니다만 2.53. 그러니까 대표 장단기물의 스프레드 격차가 0.13, 예. 13bp 차이가 나요. 맞아요. 굉장히 많이 좁혀져 있는 좁아진 거죠. 겁니다. 예. 자, 이렇게 좁혀져 있다는 건 통상적으로 이게 더 좁혀 있거나 혹은 역전되는 국면은 통상적으로 그 다음 국면에 경기의 침체를 예상하기도 한다. 물론 이제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만 맞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채권 시장에 미국에서 금리를 완화적으로 한다고 해서 실물 경제 쪽을 부스팅하면서 장기 성장률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기보다는 현상이 안 좋구나. 예. 이렇게 보는 시각이 더 많았다는 얘기죠. 조금 더 우세한 거고요. 저희들은 이제 채권 시장에 있다 보니까 커브의 움직임에 예.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저도 약간 좀 놀랐어요. 예. 새벽에 보면서 이 정도면은 약간 수익률 곡선은 좀 서야 되는 게 아닌가. 2년, 10년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 최근의 움직임이 한 20bp가 좀 안 되는 한 18, 17bp에서 그렇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그렇습니다. 한동안 그랬었는데 예. 그러다가 이제 어제 FOMC에서 상당히 비둘기적인 스탠스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진짜 비둘기였다면은 수익률 곡선이 원래 서야 되는데 예. 그렇지 않고 이제 오히려 평평해졌다는 거는 근데 이제 예. 문홍철 팀장님께서 진짜 비둘기였다면 이런 표현을 자꾸 쓰시니까 맞습니다. 예. 비둘기를 가장한 매가 아니냐 이런 뜻은 아니시고 그런 뜻은 아니고요. 비둘기적인 스탠스 정책이 효과를 볼 거냐 맞습니다.
못 볼 가능성을 많이 내한 채권 시장에서 시장의 기대죠. 그렇죠. 시장의 해석을 예. 해서 해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향후에 이 미국 금리가 더 빠질 거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그거는 확실히 이제 펀더멘털의 영향이 예.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로 오히려 예. 한번 돌아가 보면 예. 작년에 미국이 감세에 의해서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뤘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미국 금리가 엄청 올랐어요. 근데 정반대로 한국 같은 신흥국들은 오히려 금리가 하락해서 예. 한미 금리 차가 굉장히 벌어졌거든요. 예. 결국은 이제 펀더멘털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봐야 되겠는데 예. 미국은 작년에 뭐 저는 고점 쳤다고 보고 있고요. 예. 경기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그렇다면 올해는 오히려 이제 한쪽 방향성을 말하자면 저는 미국 채금리는 오히려 아래쪽 방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네. 이유는 단순한데 미국의 감세 효과가 뭐 작년에야 당연히 YOY로 봤을 때 감세 효과가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작년에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졌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의회를 나눠 가졌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추가적으로 부양책이나 이 감세를 하기는 좀 어려울 거고 네. 그렇게 된다면 미국의 성장률은 다시 정상화되는 국면으로 갈 건데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모멘텀상 보면은 작년에 뭐 3% 이상의 성장을 했던 게 올해 원래 미국 2% 성장하는 게 정상인 나라예요. 예. 그 2%나 2% 초반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만 모멘텀상은 미국의 성장은 좀 떨어지는 게 맞고 예. 그렇게 본다면은 미국의 금리는 더 오르긴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근데 저는 미국 외에 다른 나라는 좀 정반대로 봅니다. 예. 왜냐면-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가 작년과 정반대로 갈 건데 예. 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아주 강력한 유동성 긴축을 했었거든요. 예. 그건 이제 연준이 한 것도 있지만 이 감세 정책에 의해서 유동성이 긴축된 면도 상당히 큽니다. 예. 근데 올해는 더 이상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예. 연준도 이번에 양적 긴축에 대해서 좀 더 빨리 그렇죠. 종료하겠다고 했고 예. 그건 신흥국에는 되게 좋은 거고요. 예. 그렇다면 정반대로 미국과 달리 신흥국 쪽은 오히려 경기가 좀 좋아질 수 있는 흐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신흥국 경제가 좋아지고 신흥국의 금리도 좀 올라간다. 예. 당연히 위험자산 쪽의 선호도 그렇죠. 예, 일어난다. 맞습니다. 주식시장 오른다. 그렇죠. 그 신흥국의 상당히 큰 부분이 이제 중국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예. 우리나라도 상당히 큰 부분인데 그렇죠. 두 국가의 어떤 자산 시장의 가격은 좀 예.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거도 저는 이거 최근에 아마 중국 주식이 너무 올라서 예. 그러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피는 연초에 오르긴 했지만 예. 중국이 오르는 거에 비해서는 좀 혜택을 덜 받죠. 덜 받는 게 아니라 많이 덜 받습니다. 많이들 받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해드리자면 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최근에 한 2, 3년 동안 이 섀도우 뱅킹이나 디레버리징을 굉장히 강하게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니 2017년 같은 경우에는 괜찮았어요. 그때는 예. 세계 경기도 회복세였고 그럴 때 디레버리징 하기에 딱 좋은 환경이었죠. 아, 그래서 그때 주가가 빠져버렸다는 거죠. 그때는 이제 그랬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오히려 경기도 나쁘고 미국이 유동성을 쥐고 있는데 예. 거기다가 디레버리징을 해버리면은 예. 그냥 아예 다 죽으란 얘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작년에 중국은 그냥 완전히 아주 힘들어졌던 건데 음. 그러다 보니까 12월부터 약간 중국의 디레버리징에 대한 정책이 조금 바뀌는 느낌을 저도 그렇고 중국을 보시는 분들은 느낌을 좀 받았고요. 네. 이미 지난주였었죠. 그 중국의 은행 감독국 같은 데서는 우리가 한 최근 한 2년 디레버리징을 했는데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디레버리징 정책이 좀 바뀌었다고 보진 않지만 예. 속도 자체가 최근 2, 3년 동안 너무 급격하게 했고 그 속도가 차후에 좀 완화가 된다면 예. 저는 이 어떤 중국의 최근에 사회 융자도 좀 늘어나고 있는데 그 면에서 본다면 돈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예. 근데 그 돈이 부동산은 아직 중국은 규제가 심하고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다 상해 증시로 또 정부에서도 뭐 상해 증시를 금융 허브로 또 키운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서 이제 굉장히 자산이 상해 증시가 올랐던 거고요. 저는 뭐 한국도 상대적으로 좀 그 혜택은 못 입었지만 시차를 두고서 혜택을 좀 입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중국 증시가 저렇게 단기간에 오르는 건 중국 경제 자체의 어떤 펀더멘탈이 확 예. 바뀐다는 거에 대한 예. 요소나 아니면 그런 기대가 있는 게 아니라 예. 선제적으로 딜레버리징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이 멈춰지는 그렇죠. 정책의 변화 예. 그리고 중국 금융 당국의 어떤 스탠스의 변화가 일시적으로 확 들어와줬기 때문에 예. 특별히 뭐죠 MSCI 지수 같은 예. 그런 기대감도 그렇죠. 버무려지면서 수급이 저렇게 띄운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런데요. 다만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사실 돈이 펀더멘탈도 좌우한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결국 그동안의 디레버리징 흐름이 좀 예. 완화되고
다시 유동성이 풀리게 되고 중국 정부도 상당한 부양책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인데 좋아진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펀더멘털도 시차를 두고서 좋아진다고 보고 주식은 좀 더 빨리 반응한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지금 3년물이 얼마죠? 지금 오늘 보니까 1.7879 이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미국채 금리는 일자는 없습니다. 네, 예. 이자죠. 미국 기준금리도 이자고, 네. 예, 미국의 장단기물 공이 다 네. 2% 초반, 중반 이렇게 돼 있는 그렇죠. 상황이죠. 그런데 우린 일자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작년 11월에 우리가 금리를 한 차례 올렸습니다. 올렸습니다. 자, 연준은 이제 올해 금리 안 올린다고 합니다. 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리를 따라 내려야 됩니까? 그러면 먼저 이게 선제적으로라도. 제가 오늘 좀 이거에 대해서는 예. 좀 굉장히 사파적인 말씀을 좀 드릴 가능성이 높은데 예. 보통 이제 상식적으로는 미국 올리면 우리도 올려야 되고 미국 내리면 우리도 내려야 예. 되고 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예. 저는 전혀 단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한국과 미국의 통화 정책은요 완전히 정반대로 갈 수도 있고 예. 실제로 과거의 사례를 보면 그런 적도 그렇게 간 많죠. 적도 많아요. 예. 그리고 저는 그게 아주 당연한 현상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이 돈줄을 쥐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 돈줄을 엄청나게 쥐었어요. 예. 그럼 당연히 신흥국은 많이 가죠. 예. 그런 상황에서 금리 올리기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예. 우리나라는 지난해에 굉장히 힘들었고 예. 그런 상황에서 욕먹으면서도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린 건 예. 작년 9월 달 초에 이낙연 총리가 나와서 예. 금리 올려야 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한국은행의 어떤 중립성에 대해서 좀 훼손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예.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기준금리 정책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하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 미국이 돈줄을 쥘 때는요 예. 오히려 신흥국들은 통화 정책을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예. 완화를 하기도 그렇고 긴축을 하기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지금처럼 미국이 완화적인 정책을 펴준다면 신흥국은 굉장히 좋은 카드를 손에 쥐게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상태에서 신흥국은요 완화 정책을 써도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예. 굳이 완화 정책을 안 써도 어차피 돈의 흐름상 음. 미국이 돈줄을 다시 풀어줬기 때문에 예. 그 돈들은 다시 들어온다 신흥국으로 이거죠? 풀릴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럼 이제 신흥국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제가 볼 때 지금 한 중단기적으로는 한국은행도 통화 정책을 좀 완화적으로 펼칠 수 있는 여건이 생겼어요. 뭐 그렇다고 제가 인하를 한다는 얘기는 아닌데 예. 한동안 동결을 할 것 같고요. 하지만 오히려 하반기나 연말로 가면요, 전 정반대로 한국의 어떤 자산 시장이나 유동성이 상당히 더 풀릴 가능성을 전 더 보고 있고, 그러면 기준금리를 미국도 이제 더 이상 안 올리고 혹시 내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국은행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지금 그래서 예. 이주열 총재가 이렇게 맞아요. 얘기를 했네요. 예. 통화정책 완화적인 기조. 그러나 인하할 때는 아직 아니다. 맞습니다. 시장의 기대가 야 미국도 이러니까 우리도 이제 인하해야 되는 거 예.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총재님도 이제 그런 경계심 때문에 저런 얘기를 이제 하신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이거를 이제 시차의 문제라고 보는데 예. 2010 그 브렉시트가 2016년 6월이었었죠. 네. 그때랑 되게 비슷한데 예. 2016년 2월에도 지금 미국이 엄청나게 완화적으로 갔었고 네. 그때 그 전에 뭐 중국이 만에 이랬었거든요. 그랬었죠. 그러다가 이제 미국이 2016년 2월에 확 물러서면서 예. 신흥국이 되게 좋아졌는데 예. 그때 신흥국의 금리가 브렉시트 전까지 계속 금리가 떨어졌습니다. 완만하게. 예. 그러다가 그 이후에 급등을 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지금 당장은 미국이 물러서 주니까 신흥국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통화 정책의 여유를 가지면서 완화적으로 금리가 갈 수는 있겠지만 이게 정말 길게 봐서도 그럴 거냐에 대해서는 반대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오히려 네. 금리가 오를 가능성도 예. 좀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 얘기는 주식시장이 올라간다는 뜻이지 맞아요. 않습니까? 좋은 얘기입니다. 예? 예. 금리를 도저히 내릴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예. 혹은 야, 이 자산시장 버블 아닌가?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이 자본시장의 훈기가 훈훈해지는 거죠. 한 상황이 돼야만 네. 문홍철 파트장께서 예. 생각하시는 그 국면으로 가는데 맞습니다. 2016년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예. 예. 제가 제발 비슷한 그렇게 좀 상황을 됐으면 또 말씀드릴까요? 예. 2007년도 그랬습니다. 예. 2006년, 7년. 미국이 2006년에 금리 인상을 멈췄고 오히려 2007년에는 금리 인하를 했거든요. 예. 지금이 그럼 2006년이라면 예.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2006년, 2007년 주식시장이 어땠습니까? 좋았죠. 저는 뭐 비슷한 상황이 될 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나서 위기가 2008년. 위기가 왔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위기를 보기 전에 예. 일단
우리가 좀 과감하게 나가실 필요가 있고 위기는 이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그때 한번 지금은 근데 위기가 있을 정도의 버블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예. 근데 그 한번 또 편승하게 되면 그때 한번 이제 또 반대 상황에서 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지. 지금은 오히려 다들 비관론적이기 때문에 비관론이니까 오히려 반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나중에 다들 또 도취돼 가지고 너무 긍정적이다 이러면 또 한번 반대 생각을 해보는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지금은 사실 거의 모든 참여자들이 예. 아마 경제활동 하시는 분들이 야 경기는 맞아요. 더 이상 좋아지지 않는다. 예, 비관적이십니다. 그렇죠. 예. 물론 주가의 어떤 단기적인 급 등락에 대해서 또 가지고 계신 주식의 어떤 등락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들을 하시지만 예. 전 세계적으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의 미래에 대해서는 다 어두운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꼭 그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예. 한번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또 한번 그런 얘기를 할 기회가 예. 있겠죠. 그렇죠. 제가 사실 2006년, 5년에도 다들 우리나라 경제는 장기적으로 어렵다, 힘들다. 전 그때 이제 신입사원이었는데, 예. 근데 뭐 그 이후에도 사실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제 비관론이 많을 때 오히려 사람들은 더 노력을 하게 되고, 예. 그 비관론 자체가 어쩌면 상황을 더 개선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홍철 파트장께서 임원이 되신 이후에 방송에 모셔서 예. 아 그때 그 말을 참 잘했네요. 이런 예. 얘기가 나왔으면 나올 수 있도록 좋겠습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문홍철 파트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위해서 한국을 그런 생각을 위해서요. 해보겠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